(2022년 1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문제에 민변이 나섰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민변이 왜 나섰지? 민변이 나선 김에 이런 사고에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대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변이라고 하는 데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가 그렇죠? 이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가 되려면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됐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변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섰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민변이라고 하면은 북한 어민을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로 송환했을 때 그때 문재인 정권은 인권 탄압했다라고 나섰으면은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나서는 민변이 그래도 객관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쉽게 인정할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는 입도 뻥끗 안 하고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던 민변이 이태원 참사에 끼어드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의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용 실장이 구속됐죠. 정진용이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가 자박자박 들어가니까 이태원으로 반격을 하는 모습이 글쎄 오비락이가 있죠. 네. 이락 이비 이재명이 떨어지니 이태원이 날아가 뭐 그런 건가? 이비 이락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진술을 하지 말라라고 종용했다라고 돼 있고, 김용은 유동규에게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며 도피시키는 시도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진상과 김용이 이 구속영장대로라면 유동규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 뒤에 누가?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자박자박 조여가니까 이렇게 민변이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은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지원 타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12구 타스크포스라고 하겠죠. 네. 오늘 이 민변에서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희생자는 158명인데 그 중에 34명의 유족이 이 회견장에 나와서 각자의 사연을 쏟아냈습니다. 고 이남훈 씨의 어머니는 무능한 정부의 아들을 빼앗겼지만 그저 눈물만 흘리는 무지한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무능한 정부에게 아들을 빼앗겼다. 유가족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고 이상은 씨의 아버지는 딸에게, 그 이상은 씨가 딸인 모양이죠,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태어나 아빠 가슴에 안겼을 때 따뜻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제 너를 보내줘야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보내주려고 한다며 24년 4개월간 엄마 아빠의 딸로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울먹였습니다. 배우였던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는 2001년 육아일기에 별명이 효자일 만큼 착한 아이였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해준 육성이 마지막 목소리가 됐다고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자의 아픔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 인파관리를 소홀히 한 당국을 일제히 성토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류미진 총경, 이 꽃다물이 애들 생명 촛불이 꺼져갈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자식이 거기 있었다면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며 이임재 용산서장을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마디 좀 하고 싶네요. 그러나 이임재 씨도 전 뭐 이 양반 편들을 생각은 없는데 그날 좌파들이 시위를 했었죠. 용산서장으로서 그걸 막긴 막아야 되겠죠. 경비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저녁을 먹었고 설렁탕 한 그릇 먹었고 한참 지나서 식사 시간 지나서 그 시간도 뭐 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거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참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오다가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를 차가 밀렸을 때 1시간이나 버티고 있었다는 거 그거는 내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인지산정이라고 그 시위 막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뒤늦게 밥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면은 참 저는 유족들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좀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변 변호사는 트라우마 지원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유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습니다. 윤봉남 민변 TF장은 특수본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대응팀을 구성하고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뭐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다. 특수본 수사를 지켜본 후 그 미진하면 대응팀을 구성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지금 모든 거는 특수본 수사가 지금 핵심이네요. 특수본 수사는 진행되고 있죠. 특수본에서 지금 뭐 류미진, 이임재 이런 총경도 조사를 하고 있고 소방서장도 조사하고 있고. 근데 민변이 끼어들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 북한 어민 강제 송북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던 이런 단체가. 그래도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정권이 억지로 밀어붙일 때는 그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던 단체가 민변이었죠. 좋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떨 때는 민주주의라는 민변을 용어를 단 민변이 나타나고 어떨 때 나타나지 않는지 이 객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태원에 간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태원에서 그 골목으로 한 것까지는 누구 책임입니까? 이 국가가 가라고 했는 건가요? 물론 여기서 축제를 한다라고 유인한 요인은 있어요. 지역 상인들이 있을 거고 또 자치단체도 또 몇몇 언론도 홍보해 준 게 있습니다. 유인을 했죠.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지어놓고 고속도로 이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게 있겠네. 번지점프가 있습니다. 번지점프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홍보를 하죠. 이용해라.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역 자치단체가 홍보한 면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럼 인천대교에서 가끔 이렇게 이제 투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투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도로를 만든 사람의 책임입니까? 이용하라고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지자체나 경찰 같은 데에서는 혼잡이 예상되면 질서를 잡는 노력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주 안 한 건 아니죠. 경찰이 한다고 했죠. 이천 파출소 중심으로. 역부족이었고 너무 모자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역 상인들이 경찰이 질서 잡는 거는 또 굉장히 싫어했다며요. 이럴 경우에 지역 상인들의 책임은 어떻게 따질 겁니까? 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따질 겁니까? 지역 상인 문제는 책임을 안 물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요, 민변이 특수본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게 있으면은 소송을 걸겠다는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세월호 때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국가가 전부 배상하는 걸 우르르 달려가 버렸거든요. 민변이 제대로 된 단체라면은 우리 천안함 사건 때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나섰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선택적 인지를 하는 단체입니까?
왜냐고요? 이렇게 배상금이 나가면은 그 재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때 왜 이렇게 우르르 배상금을 막 주고 또 그거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때 놀라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해서. 이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저의 안전은 1차적으로 제가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이어야 되죠. 정부가 객관적이어야죠. 정부 중에 하나가 사법부인데 사법부도 사건 생기면은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부도 그래야 되고. 근데 왜 자꾸 정부를 한쪽으로 몰고 가지? 민변이 자기네가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나서지? 저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윤석열 퇴진 또 김건희 특검은 왜 나와? 이렇게 하면서 탄핵으로 몰고 가 싶은 밑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요즘 몇몇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MBC 이기주 기자가 이제 동영상에 다 나왔으니 다 보셨죠. 옛날 기자 스타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 호통을 치던데, 어? 그 친구 나보다 훨씬 젊은 친구인데 그런 류의 기자는 이제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네. 대통령 떠난 다음에 비서관하고 뭐하러 소리 지르고 싸워? 대통령하고 살고지. 그 호통을 외쳐. 그 자기 말이 옳다는 증명도 없는데 호통을 외쳐. 그 옛날 구악 기자 아니야? 야, 거기에 대해서 몇몇 언론들이 비판하는 사설을 썼더니 한 언론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방송에 김예령 기자가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으로 여쭙겠다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론은 이거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기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비방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평가가 많았다고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오보를 다툴 여지는 없잖아요. 지금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도 자신이 없어서 갈로 쓰고 미국이다가 넣을 만큼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혜령 기자와 그 MBC 기자, MBC의 보도가 동급으로 놓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이건 차원이 다르죠. 하나 와닿는 거는 이 김혜령 기자가 그 후에 국힘당에서 뭐 대변인이 됐거나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제대로 된 보도지만 요걸 동급으로 놓고 보도하면서 너희는 어땠는데 왜 이러냐 이러는 거. 또 이런 시비도 걸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 윤석열을 헐뜯어야 되니까. 이번에 그 해외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G20 회담에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를 안 타고 벤츠를 탔다. 그리고 현지 언론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네시스보다 벤츠를 더 좋아한다는 기사가 났다면서 왜 이러냐 하고 시비를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주최국에서 이거 타라서 저거 탔고 저거 타라 저거 탄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은 자기네 차를 탔다라는 건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요, 자기네 차를 고집하는 게 있죠. 경호 때문에. 뭐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선택 사항인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 된 나라가 우리나라 현대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이 매체는 상당히 좌파적인 매체인데 현대차를 애용해야 된다는 갑자기 그런 재벌 옹호적인 주장도 해요. 어떻게 하든 윤석열을 헛뜯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라고 지난번 그 뭐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안고 있던 김건희 여사 사진에 대해서 파버티 포르노그래피다 그래놓고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출입국 할 때 보게 되면은 성별란에 남녀 이렇게 된 거에 섹스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것도 문제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어린아이 안고 찍은 거 캄보디아 거기서 조명을 썼다라고 주장한 거 뭐 주장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좌파 언론도 검증하다가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을 하더만요. 안 썼단 얘기지. 자꾸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민변이 나서고 누가 나서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변 출신 몇몇 사람들이 아직 이 정부에서 뭐 임기가 남아있다는 걸로 계속 버티고 있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이 하는 거는 선택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선택적 인지를 했던 정권이었고, 역사인식도 그랬고. 자, 근데 이들이 어쨌든 국가 책임, 무한 책임론에 이제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재판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세월호 같이는 이제는 하면 안 되죠. 국가도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궁금한 게 특수본 수사에서 그걸 한번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날 이태원 현장에서 뭐 민노총 차량이 지나갔다, 밀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북순 세력은 없었는지 저는 이제 그걸 쉽게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사람 모인 데 가서 사고 나게 할 수도 있죠. 그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조직에도 숱한 좌파들이 이제 정치권만 아니라 들어올 수 그들 들어올 수 있으니 과연 그런지도 한번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냈으면 합니다. 민변, 너 참 잘 뛰어들었다. 차제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고 분명히 가리고,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해수부 공무원 건, 또 기타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서 민변은 왜 침묵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논평이었습니다.